5화는 광예와 춘옥, 애순과 관식 3세대의 연결을 중심으로 감정의 깊이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회차입니다. 과거사와 현재, 살아있는 자와 죽음을 앞둔 자, 남겨진 이들과 떠나는 이들 간의 서사가 유려하게 교차되며 설득력 높은 전개를 보여줍니다. 병실, 사진관, 영정 촬영 등의 설정도 지나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춘옥과 광예의 대화 장면은 광예의 과거 복선과 영정사진이라는 의미심장한 소재를 회수하는 동시에 이후 회차의 감정 폭발을 준비하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광예가 한 번만 살려줘요 라고 말하는 장면은 2화부터 쌓여온 애순의 외로움, 계보의 단절, 책임감 등을 상징적으로 정리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서 순환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부모는 죽으면 하늘로, 자식은 가슴 속에 산다는 춘옥의 대사는 이번 회차의 철학을 상징하는 명문장입니다. 사랑은 되물림되고 기억은 사무친다 등 철학이 이야기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광예, 자식을 위해 떠나는 엄마로서 마지막까지 삶을 정리하며 딸에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전합니다. 광예의 죽음은 슬픔을 넘어서 장엄한 의식처럼 연출됩니다. 춘옥, 며느리의 마지막 부탁을 받으며 다음 세대를 품을 준비를 하는 대단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애순과 관식, 이 회차를 통해 완전한 부부로서 한층 더 성숙해진 관계를 형성합니다. 잘 살게요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1950대 60년대 제주라는 배경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장례 문화, 여전히 엄격한 가족 구조, 할머니의 묵직한 말들 속에 제주 특유의 정서와 시대의 무게가 설득력 있게 녹아 있습니다. 5화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 보기 힘든 회차로 감정선이 정점을 찍습니다. 애순이 울고 관식이 안아주며 광예와 춘옥이 마지막 말을 나누는 장면은 각자의 한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로 그 감정을 물려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회차에서의 음악은 절제된 슬픔을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광예의 장례식 장면에서 깔리는 배경음과 사진관에서의 고요함, 조명톤의 절제 등이 모두 연출에 깊이를 더합니다. 배우들의 연기 역시 격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명연출의 회차입니다. 5화 방영 후 눈물의 사진관이라는 키워드가 트렌드에 오를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여매란 광예과 나문희 춘옥의 연기에 대한 찬사가 쇄도했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이 회차는 출연 배우 모두 울면서 찍은 회차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흑삭 속았수다 5화는 가족의 사랑은 되물림된다는 메시지를 눈물 겹도록 깊고 세밀하게 그려낸 회차입니다. 떠나는 이와 남는 이의 감정을 모두 다루며 드라마의 전체 정서적 뿌리를 단단히 내려주는 핵심 에피소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 간 감정의 밀도가 최고조에 이르며 우주에 갔던 관식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시작해 가족과 생사의 갈림길의 성감정들이 촘촘히 엮였습니다. 인물들의 선택과 고통이 억지스럽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서사적 설득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동명의 죽음 이후 가족 구성원 각자가 느끼는 죄책감은 이미 이전 회차에서 복선처럼 언급되었고 이번 회차에서 모두 회수됩니다. 특히 관식이 무의식 상태에서 그날 축대 쌓으러 가지 말걸이라며 중얼대는 장면은 6화의 핵심 떡밥을 감정적으로 완결시킵니다. 삶인 사라져라는 광예의 말처럼 이 회차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한 생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이들에 대한 죄책감, 살아있는 자들의 삶에 대한 사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모성애와 가족애가 뚜렷한 주제로 부각됩니다. 관식, 무쇠가 무너졌다는 내레이션처럼 가장 강하던 인물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인간적인 고뇌가 깊게 전달됩니다. 애순, 아들 동명을 잃고도 어머니로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그녀의 모습은 극단의 감정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물로 설득력 있게 그려집니다. 광예, 마지막 장면에서 애순에게 생존의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인물로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금명, 내레이션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역할로서 감정의 중심을 유지하며 흐름을 이어갑니다. 동명의 죽음은 제주라는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공간 속에서 발생하며 바다라는 자연적 요소와 인간의 한계가 충돌하는 구조적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자연의 무자비함과 그에 맞서려는 인간의 나약함이 대비되어 세계관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회차 중 하나로
전반적으로 눈물 없이는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애순과 관식의 죄책감, 광해의 절절한 유언, 그리고 극명의 내레이션이 어우러지며 감정의 깊이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잔잔한 해녀 노래와 함께 격정적인 장면들이 이어지며 음악과 감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조명과 촬영 기법도 감정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바다 장면에서의 카메라 워킹은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6화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국내 인기 콘텐츠 1위를 기록하며 화제성에서도 강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2회차 보고 며칠을 울었다는 반응이 다수이며 무쇠가 무너지는 날이라는 표현이 밈처럼 퍼졌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6화는 가족 드라마의 정수이자 인물 중심 감정극의 백미입니다. 누구 하나도 죄인이 아닌 사건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파편들을 치밀하게 포착했고 단단한 구성력과 감정이입 가능한 서사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시청자라면 반드시 눈물 짓게 될 회차입니다. 6화의 감정적 대폭풍 이후 7화는 약간의 쉼표 같은 에피소드로 보이지만 오히려 사회 구조와 세월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소멸되고 변화하는지를 강하게 드러낸 회차입니다. 애순이 좌판을 지키기 위해 트럭 앞을 가로막는 장면은 명백히 개인의 삶과 국가 행사 간 충돌로 갈등 구조가 명확하고 메시지도 뚜렷합니다. 해녀 이모들이 문학소녀 어디 간? 이라는 대사를 던지며 예전에 반짝이던 애순을 기억하고 현재와 대비시키는 설정은 초반부 애순의 문학소녀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1화에서 보여줬던 소녀 시절의 꿈과 당찬 모습이 어떻게 세월에 휘둘렸는지를 복선 회수 형태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2회차는 시간과 자아의 소멸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제도의 이름 아래 사라져가는 개인의 삶, 그리고 문학소녀라는 정체성을 앗아간 세월, 결국 세월이 물어갔지라는 말로 귀결되는 이 철학은 회차 전체에 슬픈 울림을 남깁니다. 애순 자식 키우고 집안 일 돌보며 문학소녀였던 자신을 놓쳐버린 여성의 초상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트럭을 막으며 아직 살아있는 유망진 에너지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관객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근면 본격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 드라마 내 중심축으로 떠오르며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깊어짐을 암시합니다. 좌판 철거와 국가 행사라는 소재를 통해 80대 90년대 한국 사회와 제주라는 지역이 겪은 변화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 좌판상, 여성 자영업자 등 지역성과 시대성이 반영된 설정이 이질감 없이 잘 녹아 있습니다. 6화에 이어 7화는 감정선이 조용히 가라앉으면서도 여전히 울림이 깊습니다. 강렬한 사건 없이도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 흐름으로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은 애순의 바람이 여운을 남깁니다. 2회차는 특히 여백이 있는 사운드 디자인이 두드러집니다. 성화봉송 장면이나 좌판 철거 장면 등에서 배경음보다 현장음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실감을 극대화했고 카메라 또한 애순의 얼굴을 자주 클로즈업하며 인물 중심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7화는 문학소녀 어디 갔냐는 대사로 다시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물어갔다는 말은 SNS와 기사 제목 등에서 인용되며 회자되었고 특히 중장년 여성 시청자층에서 높은 공감과 반향을 얻은 회차로 기록됩니다. 폭삭 속았수다 7화는 인물의 내면과 시대의 변화가 교차하는 분기점이자 애순이라는 인물이 다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격동의 삶 속에서도 본인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여운 있는 이야기가 관객의 마음을 무겁게 울립니다. 엄마 광래의 죽음 직전, 마지막 부탁, 광래 추녹의 눈물의 사진관 명장면, 애순과 관식,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의식, 한 번만 도와주소. 그 말 한 번만 살려줘요. 부모는 하늘로 보내지만 자식은 가슴속에 산다. 잘 살게요. 그게 내 원이다. 눈물 버튼 그냥 눌러버렸다. 사진관 장면.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명장면. 아들 동명의 죽음, 가족 전체의 죄책감, 관식의 무너짐, 광래의 생존 유언, 근명의 내레이션으로 정리되는 감정. 삶인 사라져. 죽겠는 날엔 죽어라 발버둥쳐. 무쇠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진짜 관식이 울 땐 나도 같이 무너졌음. 육아 가족 드라마 본 사람들 다 무너짐. 애순. 좌판 철거 반대 트럭 앞 드러누움. 문학소녀 어디 갔냐? 자 소멸에 대한 질문. 국가 사회 여성의 삶이 교차하는 현실서사. 째라면 째, 내 세월이 물어갔지. 엄마가 주인공인 드라마. 왜 이렇게 슬프고 멋져? 그 시절 모든 여성들의 얼굴이 겹쳐 보인
공감의 장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부모와 이별 광야의 유언, 관식의 오열, 자식의 죽음, 동명의 사고, 가족의 죄책감, 자아의 상실, 좌판과 문학소녀, 대조, 세월의 무게, 가족의 의지 삶인 사라져, 가치가.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